감정적으로 동요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고통에는 공감하고 내원한 분만의 강점에 힘을 실어드리면서 이성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심TV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진료를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힘드시지 않냐?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시냐? 그때는 제가 떠오르는 선에서 잘 답변 드렸었는데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의학의 다른 전문과들과 사뭇 다르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진단과 치료의 도구가 되기에 정신건강을 잘 유지해야 내원한 분께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점은 일과 개인의 생활을 분리하는 거였어요. 일로서 성공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일에만 매달리세요. 물론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만큼 거기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라면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에 올인한 만큼 기대와 달리 흘러가게 되면 받게 될 충격이 클 것이고, 일이 잘 되더라도 삶의 다른 영역들에서 문제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로서도 제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오시는 한 분 한 분께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진료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고 진료를 끝마친 이후에도 관련된 공부나 활동에만 매진하다 보면 분명 금방 지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일의 특성상 나의 정신건강이 온전해야 정해진 진료 시간 동안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의 제 생활에도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신체적인 건강관리도 하고요. 취미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재충전도 하고요.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들과의 시간에 집중하면서 매 순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제 생각이 반영된 이전 영상도 있었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원을 하고 초반에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경우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던 분이 재진에 오지 않으셨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피드백도 들었는데 어떻게 재진에 오지 않으실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나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높은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가졌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좋은 영향을 미쳤을 테니 다시 찾아주시겠지 라는 기대가 깔려있던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망각했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진료해 오셔서 확인이 된 경우 중에는 일이 너무 바빴다거나 먼 곳에 살고 있어서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웠다거나 몸이 아팠던 분, 가족이나 지인들이 진료에 대해 반대해서 오지 못한 분 등이 있었죠. 진료 이후에 많이 호전이 되어서 다시 올 필요성을 못 느낀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진료 자체나 약물, 의원의 부대시설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오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식별하게 된다면 가능한 만큼 수정 보완하면 될 일이니까요.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 순간 이후로는 그분 고유의 판단 영역이니 제가 영향을 받아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후로는 단순히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으로 심플하게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유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료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원한 분께 공감하되 치료 과정은 그분의 강점을 믿고 함께 해나가는 작업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외과의 치료는 가장 단순하게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이라는 치료의 형태를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는 일방적인 치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원한 분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토대로 치료 관계를 형성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공동작업이라고 할까요? 저도 진료할 때 많은 힘든 이야기들을 들으며 공감하지만 과몰입해서 함께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가능한 이성적으로 머무르면서 도움드릴 방안을 찾아가는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내원한 분만의 강점에 대한 고려가 있죠. 강점이 있기에 지금까지 삶을 잘 살아오셨던 거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힘들어 하시지만 분명히 다시 회복할 힘도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을 믿고 함께 치료라는 공동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심한 증상을 경험하면서 치료 중에도 쉽사리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 물론 마음이 아프고 치료자로서 마음이 조급해지려고 하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고통에는 공감하고 내원한 분만의 강점에 힘을 실어드리면서 이성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치료 경과가 좋아 증상이 좋아지고 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을 보면 그 자체로 보람이 되고 의사로서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결국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이후 진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되었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힘든 이야기를 자주 듣는 진료 과정 중에서도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면 첫째로 일과 개인 생활을 분리해서 개인 생활에도 충분히 집중하려고 하는 것, 둘째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내원한 분께 공감하되 치료 과정은 그분의 강점을 믿고 함께하는 공동작업임을 인식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직장인분들의 정신건강 유지나 증진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마음이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